첸추 씨와 팡빈, 이 두 명의 시민 기자는 중국의 온라인 검열에 도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종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중국의 공식 입장에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팡빈은 우한의 대형 병원에서 벤 안에 들어있는 다수의 시신을 포착한 비디오 클립을 올렸습니다. 이 첸추 씨와 팡빈 두 사람은 모두 지난주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첸추 씨가 마지막으로 올린 비디오는 아밍이라고 하는 우한 시민을 인터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아밍의 아버지는 2주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월 초 건강검진을 위해 우한 연합병원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아밍은 아마도 이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감염 예방과 관련한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첸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금될 것을 걱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2월 7일 이후 그는 공안에 의해 격리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더 이상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팡빈 역시 사복경찰에 의해 끌려갔다고 합니다. 팡빈은 병원에서 찍은 이 비디오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당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고 우한 시민들 역시 이 영상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코로나19 발발 상황과 중국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강조한 사람들로 유명해졌는데요. 이들이 폭로한 자료에는 병원 복도 그리고 벤 안에 쌓여있던 시신들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이신이나 산량 라이프위치 같은 언론에서 이례적으로 심도 있고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보도에도 선이 존재한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반면 관영 언론사들의 경우 여전히 공식적인 선에 머물러 있으며 보도 내용 역시 중국 정부가 전염병을 막기 위해 하는 노력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홍콩대 저널리즘 교수인 푸 킹와는 이에 대해 중국 본토에서는 투명한 보도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시민 기자들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관영 언론이 놓치는 부분을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리스크가 생겨난 것이죠. 원래 중국 내 기자들은 신문 출판 총서라는 기관에서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아야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이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절차 없이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들은 사이버 안전 법안에 따라 불법적인 보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지금 우한 내 상황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우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영상과 사진 그리고 이야기들을 올리면서 그 밖의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도 실상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샤오항이라고 알려진 한 여성은 그녀의 부모님이 병사를 겪고 사망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절망과 무력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월 9일자로 자신도 병에 걸렸음을 알리는 포스팅을 올렸으나 현재 상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중국 관영 언론에 보도하는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한이 봉쇄되었던 지난 1월 23일 CCTV 저녁 뉴스는 시진핑의 춘절 축사를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련 상황에 할애한 방송 시간은 전체 방송 시간 50분 중 고작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반체제 활동가인 바디우카오는 중국 관영 언론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긍정적인 모습만 부각시키는 걸로 악명 높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비극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중국 언론들은 이를 영웅을 만드는 일로 관심을 환기하곤 하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여전히 강하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우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우한일지라는 이름으로 펴냈습니다. 이는 SNS에서 우한에 대한 실상이 퍼지고 난 후 그가 만난 우한 시민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들을 모은 것인데요. 바디우카오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 내용 속 저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며 이 자료의 번역에는 자원봉사팀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월 27일 발간된 서문에서는 우한의 슈퍼마켓에서 벌어지는 패닉을 묘사했습니다. 저자는 전염병이 발발한 작금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한과 후베이성의 관료들에 대한 비판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절도 있죠. 그들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많은 사람 중 일부일 뿐이다.
바디우카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 기자가 된다면 위기 상황이 더욱 널리 공유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 기자로 활약해줘야 한다. 중국 내 여러 저널리스트들이 목숨을 걸고 우한시 최전방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보도에는 넘지 못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 기자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셈이다. 우한일지의 저자들이 보관을 들은 것은 모두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주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도 있겠지만 이 일지 자체는 우한시 내부의 상황에 대한 충실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2020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는 샤오캉 사회였습니다. 이 샤오캉 사회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 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하는데요. 장점인 국가주석이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말한 이후 중국 발전의 상징어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우한은 과학과 교육, 교통, 무역업이 발달한 대도시로 특히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전략의 핵심 도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우한의 상황은 그와는 좀 다른 것 같죠? 2월 7일에는 우한의 안과의사 리원량이 사망하면서 중국의 고질적인 통제와 언론 차단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리원량은 지난해 12월 30일 의사들의 채팅방에서 정체불명 폐렴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알렸지만 공익제보자로서 대우는커녕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경찰에 불려가 반성문을 작성하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백내장 환자를 치료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투병하다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잃자 중국에서는 우리는 박쥐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언론의 비판과 자유가 없는 중국의 현실이 전염병의 초기 대응을 막았다는 뼈아픈 지적이었는데요. 이는 결코 해프닝이 아니라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파놉티콘, 중국 사회의 민낯이 아니었을까요? 중국에서 있는 유학생, 교민들은 중국에서 발표하는 공식 자료들은 전혀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 대화 내용을 누군가가 항상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위챗이나 이제 뭐 웨이보 이런 거는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눈을 그냥 가리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는데